네, 이제 드디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일 날 할 수업을 미리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후에 보게 되는데, 오전반 수업에 이 오이디푸스 66페이지 중간까지 지난 시간에 나갔는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오이디푸스 자신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그 앞에 앞서간 왕, 알고 보면 자기 아버지인 라이오스를 죽였는가를 조사를 하고 있죠. 그 큰 이유는 바로 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테바이라고 하는 나라에 재앙, 역병, 전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면 범인을 찾아야 돼. 그 범인은 사건인데, 바로 원래 있던 왕, 죽은 왕을 누가 죽였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혐의를 좁히다 보니까, 지난 시간까지 보니까 갑자기 자기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어디서 벌어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오이디푸스 본인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고, 그죠?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오이디푸스에게 혐의가 두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살벌하죠, 분위기가. 자, 그렇게 되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할지는 해봐야 하는데, 대략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면 88페이지, 89페이지인가요? 89페이지 중간까지 한다 그러면 제3정립가가 나오기 전, 제3정립가가 나오기 전 89페이지 중간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금부터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미리 얘기를 하고 이걸 들어야 감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 수업에 참관해서 수업을 이해했다는 걸 갖다가 출석 보고서에 이 스토리를 요약하는 걸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많은 학생들이 스토리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수적인 내용을 많이 기록함으로써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게 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스러운 게 있죠. 이게 이야기를 제대로 모르면서 부수적인 것을 많이 알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수업에 있어서, 이 온라인 수업은 제가 주입식으로 하는 수업이긴 한데 스토리를 알려고 해야 된다. 스토리를 어설프게 크게 뭐 대충 이런 일 이게 아니고 좀 이게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인이 한번 수업 전에 이걸 갖다가 정독을 해요. 정독이라고 하는 거는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 한번 해야 되고, 많이 하면 더 좋고. 그 수업을 제가 진행할 때는 그걸 알고 들어야 이해가 되지, 그거 사전 작업이 없이 하려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면 큰 이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거를 갖다가 잘 못 잡으면서 뭐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열심히 정리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주목을 해서 육하 원칙이라고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서 이 오이디푸스 얘기를 적용을 하고 대입을 시키면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되어질 것 이제 요약하면 한 장 정도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왕국인 테바이의 재앙적인 역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이 문제란 말이죠. 그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오이디푸스는 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갖다가 재앙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의 부인인 이오카스테로부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죽은 왕에 대해서, 라이오스 살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 내용을 맞춰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우연히 벌어졌던 사건하고 이게 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엉뚱하게 범인이 나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 내가 범인일 수가 있다는데 이제 깜짝 놀라는 거고 주목을 하게 된.
특히 그 장소가 지난 시간에 나왔죠, 그죠? 어느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였다는데 충격을 받게 되죠. 자, 726행에서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이오카스테와 오이디푸스의 대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 도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 이오카스테로부터 오이디푸스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사건이 났을 때에 왕을 수행했던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는데 왕도 죽고 한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전달해 준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겠죠. 그럼 그 사람의 정언을 들어보면 알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호기심 때문에 그죠? 불러 오너라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긴 독백 대사를 합니다. 보게 되면 69페이지부터 나와서 무려 73페이지에 이르도록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 놀랍게도 이 오이디푸스 한 사람의 대화가 계속 나와요. 여기 이미 뭐 실토를 다 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마치 뭐냐면요. 그게 전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갖다가 이 작가가 이 독자들 뭐 우리가 책이라고 하면 독자, 연극이라고 하면 청중 관객들에게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독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독백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자기가 코린트에 있을 때, 그러니까 테바에 오기 전에 코린트에 있을 때 기억을 더듬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때 들었다고 하는 출생의 비화 같은 거, 그리고 그 비화에서 보면 놀랍게도 왕이 있고 왕비가 있으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고 직접 낳지는 않고 그냥 입양된 것처럼 된 그런 출생의 비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냐면은 술 취한 어떤 사람에게 듣는 거죠. 그죠? 부모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굳이 하면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게죠. 그걸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저주받은 어떤 예언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신으로부터 이제 아폴론이나 포이보스라고 얘기하는데 신에 의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몸을 썩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왔 코린토로 테바이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억을 더듬는 독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길 가다가 도중에 실랑이가 벌어진대. 말싸움 벌어진 게 바로 삼거리에서 누가 먼저 가야 되느냐 해갖고 반대편에는 왕의 행렬이 자기를 갖다 억압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욱하고 한판 했는데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 기억을 이제 어떻게 더듬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살해범을 스스로에게 혐의를 둘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랬는데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경찰이나 수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알리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리바이. 이 알리바이가 밝혀져야 하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오카스테에게 라이오스 살해 사건의 주체가 한 사람이었는지 여러 사람이 단수냐 복수냐 그죠? 에 대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정확히 알고자 하는데 자기는 이 이오카스테에게 전해 듣기를 라이오스가 죽을 땐 여러 명한테 죽었다라고 하는 여러 명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혼자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알리바이만 맞으면 되겠다는 그런 아주 미미한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다. 자, 74페이지부터는 이제 제2정립가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약간 이제 정립가 나오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추임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노래를 부르는데 본 스토리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만 고조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2정립가가 나올 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사건이 급진전됩니다. 엉뚱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이디푸스가 떠나온 자기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코린트에서 코린토스라고 이제 표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 발음이고 저는 이제 코린트라고 하는 거는 말 한마디 줄이려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코린트라고 그러는데 코린트에서 사자가 오는 거예요. 사신이 와서 그곳에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는 안 나오지만은 뻔할 뻔짠데 왕이 죽으니까 이제 후계가 필요하니까 부르러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상식적으로 빈자리를 메꿔달라는 게 왕이 죽어서 네가 왕자니까 아버지 대신 왕이 되라 이런 얘기로 데리러 오려고 이제 사망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를 데려가려고 하지만은 오이디푸스가 겁내는 건 뭐냐면 옛날에 들었던 저주가 겁이 나서
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되는 기구한 팔자의 운명을 피해서 내가 도망왔는데 혹시라도 돌아가서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때 오이디푸스는 사자로부터 그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는데 바로 옛날에 자기가 얼핏 들었던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직접 출생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이 자네다 하는 그런 얘기. 근데 그것도 놀랍게도 라이오스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넘겨줬다라고. 이래 되면 자기가 라이오스를 죽였을 거라고는 알리바이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극은 긴장이 넘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라이오스 신하 중 하나에 의해서 이제 넘어왔게 돼. 그런 서서히 라이오스 살해범에 대한 아주 가까워진 알리바이에 고심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난 다음 자꾸 이걸 갖다가 확인하려고 자기 부인인 이오카스테한테 물어보면은 이오카스테는 자꾸 피하는 태도를 취하죠.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이라면 네가 그러면 라이오스를 죽였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치 알면서도 비극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긴장이 증폭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이디푸스는 시원하게 알려고 하고 이오카스테는 자꾸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치열한 수사극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제 그 우리가 봤던 그 89페이지 끝부분에 재상 정리가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다. 예? 요걸 머리에 두고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걸 봐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럼 여러분들은 66페이지에 중간에 오이디푸스의 대사부터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text를. 이제 오이디푸스가 대사를 하는데요. 자기 대화를 하는 거죠. 방금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방황하고 마음이 얼마나 요동하는지 모르겠어 부인 하고 이제 말을 하니까 부인 이오카스테가 어떤 근심이기에 그렇게 놀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난 당신에게 이렇게 들은 것 같소. 마차가 다니는 삼거리 이제 어디냐 이 말이에요. 삼거리란 말입니다. 삼거리 자기가 기억해 보면 예전에 자기가 한번 치고받고 했던 데가 삼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이오카스테가 얘기를 해주죠. 그런 말이 나돌았고 이 표현이 어때요? 그런 말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 불안해하는 사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는. 왜냐하면 이게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얘기가 그래 있더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이디푸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궁금하니까 아주 긴장해서 물어보죠. 폭력이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땅은 포키스라고 하는 땅인데 갈라진 길이 델포이와 디올리아로부터 와서 같은 곳에 이르지요. 하면서 이제 지명은 가르쳐 줘요.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이디푸스 또 궁금하니까 이제 시간 한번 계산해 볼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오이오카스테가 어떻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알리바이가 이제 맞아떨어지는데 당신이 이 땅의 통치권을 차지하기 조금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래 돼버리죠. 그럼 자기하고 이제 굉장히 긴밀해지는 오이디푸스는 이제 한탄하는 거죠. 여기서 뭐 다른 말은 안 하는데 이 얘기가 뻔할 뻔한데 오 제우스여 저에게 무슨 일을 계획하신 겁니까? 이미 거의 99% 자기일 거라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제 자기가 범인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능적인 직감이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본능적 직감. 이게 뭐 있어요? 자, 야구할 때 인터뷰를 해요.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으러 갑니다. 딱 볼이 들어오는 순간, 방망이를 당기는 순간 어떤 느낌이 났습니까? 그런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합니까? 아, 제가 끝까지 노래 보고 이 구종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건 치면 맞는다고 생각을 쳤습니다. 이러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본능적으로 육감이 왔는데 딱 이거는 쳐야 된다고 생각. 맞는 순간 홈런이었어. 바로 그걸 뭐야? 본능적인 육감이거든. 본능적인 육감. 이 본능적인 육감이 초기 발달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쉽게 말해 효과가 있는데 그 본능적인 육감이 맞아 떨어져야 이게 판단이 바로 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그 승부차기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뭐 상식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딱 육감이 오른쪽으로 차면 들어간다 해서 차버려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어떻게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의 말은 오 제우스여
제게 무슨 일을 계획하신 겁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냥 빼도 박도 않고 그냥 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요카스 때는 아직까지 감이 들어오는지, 아니, 당신 속을 짓누르는 그 일은 무엇인가요? 오이디푸스요. 뭐 그렇게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오이디푸스는 이제 괴로워갖고 얘기하기 싫어요. 자꾸 이제 얘기해보면 자기로 이제 혐의가 좁혀지니까 내게 묻지 마시오. 그보다 라이오스에 대해 말해보시오. 하면서 좀 더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가 어떤 체격이었는지, 젊은 힘이 얼마나 절정에 다다라 있었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기가 싸웠던 상대를 생각하면서 이게 알리바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 자기하고 이 난투극을 벌였던 사람을 한번 떠올리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죠, 그죠? 그래갖고 막 사람 뭐 얼굴을 갖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려내는 건 뭐예요? 현상범의 얼굴이죠. 그걸 몽타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제 벽에 붙여갖고 이제 살인범 찾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히 물어봅니다. 인상착의 그리고 체격 이런 걸 물어. 그러니까 이오카스 때 얘기하죠. 자기 남편이었으니까 피부가 금무스름하고 머리에 막 흰 트럭이 섞여나기 시작했어요. 트럭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는 쉬운 말로 이제 털이라는 말 써요. 털이 헤어 아닙니까? 이제 몸에 이렇게 머리에는 머리털이고 가슴에는 가슴털이고 이 털을 말해요. 털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트럭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두 단으로 하는 말, 이음절로 하는 말이고 이제 그래서 머리에 흰 트럭이 났다는 건 흰머리가 있었다는 거니까 젊은 사람은 아니었던 나이. 그러니까 중년이나 노년 때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점을 얘기해요. 그리고 생김새도 당신하고 별로 다르지도 않았어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오이디푸스가 불행하도다. 나는 방금 나 자신을 무서운 저주 속에 넣고 던져놓고도 몰랐던 모양이요. 하면서 자꾸 자기가 범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망연자실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 요카세테가 아직까지는 이제 선명히 못 깨닫고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을 보고 있자니 나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오이디푸스가 이제 뭐 어떻게 숨길 수도 없는 거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나는 아주 두렵소. 혹시 그 예언자가 앞을 보는 게 아닐까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언자라고 하는 앞서 나왔던 그 뭡니까 저기 자기한테 나쁜 세를 했던 그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 테이레시아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대가 나 하나만 더 설명해 준다면 사실을 더 잘 보여주게 될 것이요. 이게 이제 뭘 물어보냐면은 그는 소수와 함께 갔어 아니면 통치자답게 수행원 여럿을 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자기가 몇 명 본 거하고 맞춰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두 해서 다섯이었지요. 그러니까 5명이라는 건 왕 플러스 4란 말이죠. 그죠? 그들 가운데 전령이 있었고 전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부름하는 이 소식을 대신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한 대의 사륜마차가 라이오스를 이끌었습니다. 사륜마차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바퀴 4개 달린 마차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차가 있으면 반드시 이제 운전하는 사람 하나 필요하고 말을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 수행원들 좀 필요할 테고 전령이 있을 테고 그래갖고 왕하고 합치면 5명이다 하는 그러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자기 기억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구나. 그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해준 사람이 대체 누구였어 부인 하면서 이제 그 라이오스 살인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누가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 집안의 하인이었어요. 하고 그 사람만 혼자 살아남고 다 죽었지요 그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이디푸스는 그 사람한테 이제 관심을 가요. 이 사람 증언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제 자기가 연루됐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왕궁에 있단 말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집안에 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결정타입니다. 그는 거기서 돌아와서 당신이 권력을 잡은 것과 라이오스의 죽음을 확인한 이후 내 손을 잡고서 간청했죠. 뒤에 보면 나 좀 딴 데 가게 해달라. 견디지는 못해. 왜? 그 사람 죽인 게 누군지 아니까 그죠. 라이오스가 왕이 되면 자기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야 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서로 괴로운 거니까 자기가 그냥 찝찝하니까 먼저 도망간 케이스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죠. 오이디푸스는 감을 잡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가 빨리 우리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이 말이죠. 그죠? 이 요카스는 뭐 돌아오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또 얘기하죠. 두렵소 부인. 내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이에요. 이미 자기 흠 잡힐 걸 다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혹시 아니길 바라면서 그 사람 증언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이 오카세트는 그는 올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여기서부터 긴 독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뭐 흘릴 정보는 다 흘리고 있는데 서서히 자기 옛날 기억하고 다 더듬으면서 앞으로 이제 이어질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나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69페이지에 이 오이디푸스의 독백. 물론 내가 그 정도로 걱정에 빠졌으니 당신도 그걸 못 들을 건 없어. 사실 내가 이러한 행운 속에 지내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으로 당신보다 더 중요한 이가 있겠어. 내 아버지는 자기가 여기 이제 그 테바에 오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요? 코린토스의 왕인 플리보스라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도로스의 자손인 메로페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나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태어났다라고 나는 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그러한 불운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 불운이 이제 780평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다. 술 취한 사람이 술 마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찝찝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걸 옛날에 테바에 있을 때 들었다. 나는 기분이 상했지만은 그날은 찾고 찝찝하니까 일단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께 가서 케어 물었어. 그러니까 그 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님 막 그런 생각하지 마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출생의 비화를 얘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찝찝한 건 남죠. 궁금하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던 찰나에 어떻게 돼요? 이걸 알려고 누구한테 신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785행, 6행, 7행 지나가서 이제 읽어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퀴토로 가, 퀴토라는 지명이죠. 거기 가면 아폴론이 있습니다. 포이보스라고 하는 아폴론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물어보러 가는 거죠. 내 부모님은 누구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러 가려는데, 자, 포이보스는 내가 찾아간 용건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해 돌려보내면서 불쌍한 내게 다른 무섭고 불운한 것들을 던져줘. 답은 얘기하지 않고 저주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머니와 몸을 썩게 될 것이고 인간들이 참고 볼 수 없는 자손을 낳게 될 것이고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살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 비극적인 저주의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94행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귀 여겨 듣고 그 이후로는 별들을 보고 멀리서 거리를 재면서 코린트 땅을 피해 다녔다. 이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이제 저주에 연루될까봐 돌아가지 못하는 기구한 팔자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이 직역을 충실하게 해서 심지어는 한국말조차가 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번역이 나오는데 귀 여겨 듣고 여러분들 궁금하면 이 이제 한국어 백과사전 한번 보세요. 귀 여겨 듣고란 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지 이렇게 어색한 말을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조어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귀 여겨 듣고가 아마도 옛날에 쓰다가 없어진 한국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특수한 집단에서만 쓰는 예를 들어서 왕궁에서만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귀담아 듣고라고 하지 않고 귀 여겨 듣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은 번역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뭐 영어면 영어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번역으로서 뉘앙스를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귀 여겨 듣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래도 외국어인 그리스어를 한국말로 옮길 때에 그 그리스어에 상응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상적인 표현을 철저히 피해서 귀여겨 듣고란 말을 쓰고 있어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귀담아 듣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800행에 가게 되면 용기를 내서 좀 더 자기가 말하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당신께 진실을 다 말하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계속 나아가 그 세 갈래 길 가까이
이 삼거리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했던 것 중에 그 삼거리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왔는데 바로 라이오스가 그 신랑이 하다가 죽은 장소가 삼거리예요. 66페이지를 보게 되면 끝에서 셋째 줄, 그러니까 730행에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66페이지 제일 위에 줄, 그러니까 716행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삼거리가 나와. 바로 그 세 갈래 길이 다시 나와. 여기가 죽은 데란 말입니다. 이게 자꾸 자기 기억 속에 떠올려진다라고 하는. 자, 세 갈래 길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에 거기서 전령과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알리바이가 맞는데 그 마차도 사륜마차거든요. 아주 이 알리바이가 좁혀지고 있어요. 조랑말이 끄는 사륜마차 위에 탄 사내와 마주쳤어. 그죠? 그러자 그 길잡이와 더 나이 든 그 사람이 나를 강제로 길에서 몰아내려. 자, 신랑이가 왜 벌어진다면요. 이 길은 좁은데 누가 하나 비켜야 되는데 우연히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높은 측에서 과감하게 나와서 비켜라 하면서 좀 완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몰아내려고 하니까 이제 신경이 자극이 돼 갖고 당하는 사람이 이 뭐냐 하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그 밀쳐대는 자를 그러니까 마차 몰입꾼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자 더 나이 든 쪽이 나를 보면서 아마도 이게 왕일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오스란 말입니다. 지나가는 걸 노리고 있다가 마차 위에서 내 머리 한가운데를 두 갈래 난 뾰족 막대기로 내. 마차 위에서 자기가 들고 있던 막대기로 자기 머리를 딱 때렸다 이 말입니다. 그 때린 사람이 라이오스거든요. 자, 그 기억이 난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 만큼만 당한 게 아니라 단번에 내 손의 지팡이에만 자기도 뭐 지팡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맞대응을 한 거죠, 그죠? 해갖고는 이제 반격을 해갖고 한 대 후려 쳤는데 맞아갖고 굴러 떨어졌는데 이게 재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화가 나가 다 죽여버렸어 하는 그런 얘기. 그 저주가 이루어지게 돼버린 거죠, 그죠? 자, 그래갖고 이제 한마디 하는 게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한데 그런데 만일 그 이방인이 라이오스와 친족 관계에 있다면 자 각주를 보게 되면 이 각주가 의미심장한데 라이오스 라면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둘러서 말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라이오스 라면 이렇게 말해. 왜 라이오스 기 때문이죠. 그죠? 이제 누가 나보다 더 불행할 수 있겠소. 신들께 나보다 더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겠소.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다 보면 자 820행을 보면 그리고 이 저주들을 내게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죠. 하고 그냥 자기가 범인이라고 대놓고 단정을 해버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밑에 보면 나는 죽은 이의 침상을 그를 죽인 바로 그 손으로 더럽히고 그런데 이 운명이 기구해서 이 테바의 사람들은 자기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왕으로 삼아주니 이제 미망이 되어 있던 라이오스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건 더 기가 막힌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침상을 더럽힌다는 말 하는데 침상이 뭐예요? 누워 자는 침대고 침상을 더럽힌다는 거는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이제 비유법인데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다 이게 이제 침상을 더럽힌다는 거죠. 침상을 정상적이면 침상을 더럽히는 게 아니죠. 그냥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자기 팔자가 기구한 걸 갖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안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뭐 뻔한 얘기여서 이걸 일일이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그 833행까지 긴 독백을 하면서 결국 아이고 나는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어떻게 돼요? 코로스가 나오면서 코로스 장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100%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834, 5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자에게 물어보기 전까지 즉 정인으로 지금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런 건 맞습니다. 증거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알리바이가 많이 맞아 떨어져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그러니까 VMR 투아웃이 돼서 점수가 벌어져 있어도
99% 지는 것 같아도 아직 아웃카운트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위로를 해주는 거고, 오이디푸스가 이제 답을 하는 것은 사실 내게 희망은 그 정도 뿐이에요. 그저 그 목자를 기다리는 건 말이죠. 이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한다? 다른 증언을 해주기를 바라. 과연 근데 그래 될까요? 이미 알리바이가 거의 다 성립이 되어버렸는데, 자, 마지막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사건을 보았던 증인이 목자, 목동이란 말이에요. 좀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돼. 이게 아마 이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이게 나오기 전에 뜸들인다고 이 얘기가 다른 쪽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볼수록 그죠. 제가 예전에 이거 안 읽어볼 때는 몰랐는데 이 오이디푸스 참 이 조직적으로 잘 썼습니다. 정말 이 구성이 이게 3000년 전에 썼다라고 2500년 전에 썼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정말 그 뛰어난 구성을 지니고 있다. 재미가 있고 긴장이 넘치고 인물의 심리랄까 이런 것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오카스테가 오랜만에 한마디 합니다. 자, 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이제 오이디푸스가 그대에게 가르쳐 주리다. 만일 그가 당신과 같은 말을 한다면 최소한 나는 해를 면하고 벗어나야 그죠? 당신처럼 이 라이오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라이오스를 죽인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복수로 말한다. 플루랄이죠. 그죠? 이러면은 나는 혐의가 벗어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오카스테는 제게서 무슨 특별한 말을 들으셨기에 그러나요? 하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재밌습니다. 여기 들어보세요. 그가 강도들이라고 말했다고 당신이 그랬어. 강도들. 자, 우리 서구 언어하고 동양 언어의 차이점 중에 명확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명확성. 이 동양은 명확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명확성에서. 특히 한국어는 애매함의 미학이라고 그래서 불명확한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유럽 언어는 그리스어도 그렇고 명확성이 뭘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한국 쪽에서 사람들이 유럽 언어를 배울 때 힘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힘듭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착이 안 된 것들입니다. 이걸 갖다 성수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있긴 있어도 이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대해서 수는 하나냐 다수냐 단이냐 복이냐는 거죠. 격은 뭐냐? 격은 한 4개도 될 수 있는데 1격, 2격, 3격, 4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언어에서 잘 안 발달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 명확성. 지금은 이 스토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오이디푸스는 이 증거에서 살인자들이라고 말하길 바라는 거죠. 살인자 한 사람은 자기하고 알리바이가 맞습니다. 근데 살인자들이라고 하면 자기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그죠? 고대 그리스에도 수라고 하는 거, 단수냐 복수냐가 선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이냐, 수, 격, 그죠?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표기되어서 나와요. 표기되어서 나와요. 영어는 이게 많이 무너졌는데 불어나 도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이게 딱 보면 이 남자이고 여자고 다 드러납니다. 수도 마찬가지예요. 수는 정말 정확한데 서양 사람들은 뭐가 복수가 나면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덜이란 말이 들어가요. 이건 한국말의 덜인데 우리는 뭐 사람들 했을 때 문맥으로 이게 안 맞추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 사람들 쓰면 격도 마찬가지예요. 이 격이라고 하는 게 선명히 있어서 주격은 넌, 이가, 무엇은, 누구는 이 딱 나오죠. 그죠? 그럼 이 격이 소유하는 거야. 누구의 할 때 이게 선명히 나옵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3격, 여격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적격, 누구를 이런 것들이 선명히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에서 정언이 중요한데 단수로 말하냐 복수로 말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혐의에서 벗어나니까 그 기대를 좀 하려고 한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73페이지 오이디푸스의 이 대사에서 강도들이라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를 죽였다고. 그러니 만일 그가 여전히 같은 숫자를 앞으로 오게 될 증인이 그 사람도 이 같은 숫자라는 복수로 말을 한다면은 당신 말이나 그 사람 말 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혐의에서 벗어난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이 된다 이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가 저 다수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와서 증거를 하는데 만일 그가 홀로 길 가던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길 가던 그 누구가라고 말. 그러면 나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죠, 그죠? 이오카스테가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자, 하지만 그는 분명히 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앞으로 와서 증거를 다시 할 사람, 그 사람이 옛날에 얘기할 때 여러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말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 증언하는 걸 온 도시가 다 들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오이디푸스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잘 판단하셨어. 하지만 그래도 그 일꾼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고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마. 자기는 이 사람이 와서 신락 같은 희망인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줌으로써 자기 혐의가 벗겨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오카스테는 이제 답을 합니다. 서둘러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걱정하지 마라. 사람 불러서 오라고 할 테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도 이오카스테가 아마도 오이디푸스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고 혐의를 갖다가 안 두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니까요. 하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제2정리가로 나오면서 다음 단계 가기 전에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 말하는 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좀 길게 얘기해요. 코러스가 나오는데 좌도 있고 완투가 다 나오는데 그죠? 여기 77페이지 뭐라고 뜯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내가 말에서도 모든 행동에서도 경건한 정결함을 지닌 가운데 운명이 나와 함께했으면 그 은행을 명하는 법도는 뭐지 쭉 나오는데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게 코로스가 미리 전제하고 있는 복순을 깔고 있는 거는 누구의 운명이냐? 오이디푸스의 그 기구한 운명이 좋은 운명이 아니고 이 불행한 운명인데 예언에서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이루어지게끔 우연히 일어나 버렸던 맞죠? 길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부딪히는 건 누가 예상 못한 거. 그래갖고 뭐 본인이 이렇게 미워서 팬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자꾸 윽박 지르니까 맞싸우다가 하다 보니 죽여버린 거고. 이 운명이라고 하는 기구한 운명. 그런데 이 운명 어떻게 해석하느냐? 875m로 쭉 가보세요. 877에 보면 깎아지른 필연을 향해 치닫는 법이라는. 결국 이것이 필연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 그리스 사상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운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에는 역사 해석에도 이게 있고 우리가 말하는 재수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운이라고 하는 게 타이케라고 하는 말인데 타이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운이거든요. 운이 인생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해석. 그래서 근대적인 해석에서는 이게 좀 옛날에 뭐랄까 비합리적 해석이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때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운명의 장난으로서 인생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던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이제 운명이다. 운이라고 해가지고 영어에서 번역하기 참 애매한데 달리 할 게 없어갖고 찬스란 말을 많이 써요. 영어에서는 찬스.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데 이게 운이 될 수 때문에 운. 다른 말로 LUCK 럭도 있죠, 그죠? 보통 럭은 그걸 말하죠. 행운을 말하는 것이고 이 찬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불운이 될지 행운이 될지는 봐야 하는 거죠, 그죠? 찬스라고 하는 이게 많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의 기구한 운명을 이제 어떻게 분위기 조장하는 식의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여기서 날리고 있다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넘어가 가지고 그 이오카스테가 등장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이오카스테가 77페이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원로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등장해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오카스테는 뭐냐면은 그 오이디푸스가 고심하고 고민 가운데 있어서
그 아폴로에게 재물을 바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뭔가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띄우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8페이지에 장면이 바뀌면서 코린토에서 갑자기 소식을 전하러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심부름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